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여자 N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돈 앞에서 굴욕당해버린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 조그만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며 일을 해서인지 돈이 잘 모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아껴가며 생활하였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다 보니 그 회사에서 제일 예쁘고 인기 많은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성격은 통통 튀는 스타일에 거침없는 스타일이라서인지 저에게 먼저 다가와 자기 이상형이라며 고백을 해주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와 아내는 알콩달콩한 사랑이 시작되었고 금방 가까워져 깊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콩달콩 연애를 한 지 3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아내가 임신을 하여 급하게 양간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 모은 돈이 한개이다 보니 전셋집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제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아내를 맞이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였고 아내는 실은 내색 하나 없이 저에게 어머님이랑 이야기해보고 말해줄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처갓집은 큰 부자는 아니어도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이혼한 뒤로 사업을 하셨는데 승승장구하여 잘 되고 있는 중이며 처제들 역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나름 잘 살고 있는 집인 것 같았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있던 어느 날 아내에게 전화가 왔고 자기야, 엄마가 집 문제 너무 걱정 말래. 그래서 말인데 오늘 시간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도 될까? 아니, 내가 주말에 간다고 했는데도 엄마가 자꾸 오늘 안 오면 집 문제 해결 안 해준다길래. 미안.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집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말을 하였고 저녁에 아내와 같이 장모님 댁으로 갔더니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셨고 식사를 마친 뒤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살살 보고 있었을 때쯤 장모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최서방, 집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지? 아니, 내가 좋은 곳을 분양받은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들어가기 전까지만 자네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어떨까 하는데?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릴 사이가 된 셈이죠. 저는 장모님의 제안에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불편할 때가 많았었고 신혼생활을 하기엔 너무 좁았었거든요. 아내와 연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결혼을 목적으로 2년 정도 투자한 게 있었는데 그게 다 망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의 제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잘 생각했다며 저에게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저를 꽉 안으시고 제 등을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라긴 했지만 제가 반갑고 장모님과 사이를 허물없이 지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시간이 늦었으니 보내야겠다며 제 등을 떠밀듯이 하며 그곳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별말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아내와 무사히 결혼식을 마친 뒤 처갓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갓집에 들어간 첫날 아내와 밖에서 밥을 먹는데 아내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이혼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두 분께서 이혼한 사유는 장인어른께서 천하의 남봉꾼이라 장모님께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한 거라고 장모님께 들었기 때문에 저는 장모님의 그 말씀을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완전 반대의 이야기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야, 이제부터 자기가 우리 엄마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스킨십을 엄마가 해도 받아주면 안 되는 이유, 이 두 가지를 말해줄게. 잘 들어? 내 말 꼭 명심해야 돼. 알았지? 라며 아내는 비장하게 말을 하더니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장모님은 아내가 어릴 적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셨고 워낙 끼가 많아 남자가 수없이 많았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처제 2명도 아버지가 각각 다른 데다가 사실 누구 아인지도 잘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도 몇 년 전에 유전자 검사로 다 밝혀진 거고요.
장인어른께서 너무 충격이 커서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버릴 정도로 화를 내셨고 그 뒤로 이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자기를 집으로 들어오라는 이유가 분양권 때문이랬지. 웃기는 소리. 그거 이미 받아서 내 앞으로 진작 사주셨어. 근데 수리를 해야 하네 어쩌네 하면서 미루다가 몇 달 전에 수리 내놨다고 하셨어. 우린 엄마 집에서 못해도 2년 동안은 묶여있는 셈이지. 미안. 괜히 자기한테 이런 얘기 꺼내서. 내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진짜. 하며 말하는데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아내가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지 미안하기도 하고 저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이뻐서 사랑스럽더군요. 걱정 말라며 꼭 안아주니 장모님은 남자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남자는 다 좋아하기 때문에 사위인 저에게도 접근할 거니 이상한 요구를 하든지 스킨십을 해도 절대 응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역시나 아내가 걱정한 대로 장모님은 집에서도 보란듯이 아주 타이트한 옷을 입고 다니시는데 어쩔 때는 너무 야해서 제 눈을 어디에 놔둬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큰 수건을 장모님께 던져주며 사이도 있는데 다 벗은 것처럼 입고 다니지 말라고 말을 하니 장모님의 말씀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얘는 아니 옷을 많이 입으면 날씬한 내 몸매가 드러나지 않잖아. 응? 이거 입으려고 내가 눈 뒤집어지게 열심히 운동하는 거잖니. 잘 몰라도 너무 몰라 진짜. 내 몸매 어떤가 최서방? 하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제 등에 식은땀이 줄줄 나더군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생활을 하며 지낸 지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장모님은 제주도로 여름 휴가를 가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고 만삭의 몸으로 힘든 아내를 위해 처제와 같이 여름 휴가를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제주도에 있는 펜션에 도착을 하여 짐을 다 풀고 이런 것은 남자애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자취생활 15년 차인 이 최서방의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하고 말을 하며 속전속결로 빠른 손놀림으로 저녁 준비를 하니 장모님은 저에게 다가와 역시 우리 큰딸이 남자 보는 눈 하나는 끝내준다며 저녁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칭찬해 주시더니 갑자기 제 엉덩이를 툭툭 치시는 겁니다. 작은 처제는 장모가 사위한테 그렇게 하면 요새 잡아간다며 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도 장모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더 대담하게 엉덩이를 치시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 않고 묘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도 아내가 했던 말을 생각하며 정신을 차렸고 술과 맛있는 요리를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술이 들어가니 장모님은 술 기운에 끼가 점점 발동이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야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최서방, 우리 듬직한 최서방. 요리를 이렇게 잘하니까 여자도 요리를 참 잘하겠네. 응? 거북이는 비실비실해서 힘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우리 소영이 말로는 연애했을 때 밤이든 낮이든 놔주질 않는다며. 여물. 우리 최서방 여물. 하며 은근슬쩍 제 옆으로 다가와 손을 올리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본 아내가 제 어깨 위에 있던 장모님 손을 뿌리치며 어이구 임신한 딸 앞에서 잘한다. 엄마 나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하지 말랬지. 진짜 아니 동생들도 있는데 부끄럽지 않아? 이제 다들 그만 마시고 치우고 자. 빨리 자. 너네들도 그만 좀 마셔. 빨리 엄마 모시고 들어가. 빨리. 자기는 그렇게 멍하니 있지 말고 치우는 것 좀 도와줘. 하고 말하며 술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화를 내며 말하는데도 이상하게 장모님의 손길에 여운이 남아있어 내심 아쉽다는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고 아니 술 먹으니 내가 미쳐가는구나. 정신 차려져. 정신.
라고 다짐을 하며 그 자리를 치우고 방에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 방으로 들어와 억지로 잠을 청하려는데 누군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 같더니 제가 있는 방문을 비틀거리며 들어와 저를 안고 잠을 자는 겁니다. 누군가 싶어 자세히 보니 바로 장모님이셨고, 그러면 안 되지만 저 역시 약간 취해 있었던 터라 저도 모르게 그날 밤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이 일부러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금단의 선을 넘은 뒤 장모님은 약간 비틀거리며 거실로 돌아가 잠을 청하셨고, 다음날 장모님과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맨날 며칠 동안 그날 있었던 일은 맹세코 실수였고,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을 계속했지만 머릿속에선 그 사건이 떠나질 않더군요. 며칠 뒤 장모님은 절 부르더니 그날 일은 실수였고 무덤까지 이 비밀을 지키자고 말씀하시며 또다시 은근슬쩍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데 너무 혼란스럽네요. 아직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지만 그 비밀이 언제까지 갈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